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오늘은 호호포노포노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호포노포노 하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요즘에 꾸미는 거에 신경을 좀 쓰고 있어요. 지금 제 머리 보이시죠? 지난 영상에 영상을 찍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다이슨에서 샀어요. 에어랩이랑 스트레이트너랑 드라이기랑 무려 3종 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게 하고 이러는 걸 보고서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내면에 신경 쓰는 사람 아니냐. 엄마는 뭐 정화하고 얘기하고 뭐 사주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마음에 신경 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모를 꾸미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패턴이고 기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호호포노포노 하는 사람은 내면을 중시하고 자기 운일필 돌보고 그런 거 맞아요. 그죠? 근데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사람은 그러면 속세랑 동떨어진 사람일까? 아니죠. 현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거지, 어려운 현실은 그냥 기억일 뿐이고 난 이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돼,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나의 내면의 기억의 반영이니까 그 기억들을 정화해서 현실을 더 현실답게, 현실을 좀 더 애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거지,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 채 정신 수양만 하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도거나 이게 종교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호호포노포노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라이프 스타일이 뭐예요? 살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삶의 양식과 문화, 방법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호포노포노를 하는 사람이 외모를 꾸미는 것, 외모에 너무 신경 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억인 거죠. 어쨌든 밸런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내면과 외면의 밸런스, 속세와 이상향의 밸런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어쨌든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호호포노포노에서 추구하는 거지, 어느 곳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호호포노포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화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되게 또 많은 이 외모에 대한 편견과 정화의 기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기억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아닌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이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나를 변형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집착과 괴로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 기준이 옳은 것이냐, 나에게 적절한 것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때그때 아름답다고 하는 기준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기억의 반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없는 방향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난했던 시대 때는 이게 좀 풍만하고 덩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거고,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결핍된 몸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체형과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나다운 것이겠죠. 그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정화를 하면서 기억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또 안 맞으면 내려놔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이 어떤 타이피컬한 것을 만들어 두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려는 건 역시도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놓고 그게 반드시 하나의 한 문장 혹은 변하지 않는 거여야지만 옳다고 믿는
구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 놓고 편하지 않은 걸 했을 때 이거 나답지 않아 라고 거부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도 기억이라는 거죠. 사람은 쭉 고정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것도 그 사람의 특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땐 이런 사람이고 저럴 땐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도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난 이럴 때 이러니까 저럴 때도 이래야 돼 라고 하나의 기억으로 나를 규정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정의하는 것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왜냐면 그걸 날 틀에다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데 나의 아이덴티티를 굳이 틀로 맞출 필요는 없다. 아이덴티티가 변하는 것도 아이덴티티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좀 어렵나요? 어쨌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호oponopono 하는 사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한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중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 평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편견이고 기억이죠. 하지만 우리가 호oponopono를 하는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고 그 자유에는 경제적인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호oponopono 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거나 어떤 럭셔리한 것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일 수도 있고 옳은 길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난한 게 선이고 부자가 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또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양극단에서 벗어나서 중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밸런스의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니까 항상 끊임없이 내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화해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억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체크하면서 정화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 정화를 꾸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생각나는 네 번째 편견. 네. 정화를 이건 호oponopono를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아니지만 호oponopono에 대한 하나의 오해이자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정화를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 정화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오해예요. 정화를 한다는 것, 제가 항상 얘기하는 정화를 한다라는 행위 안에는 정화를 끊임없이 한다. 이 끊임없이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실 때 어떤 사안에서 의뢰를 하면 일주일 만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실 운이 좋으면 저한테 정화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한두 번 해결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운이 좋으면이고 어떤 기억을 치워야 이 문제가 없어지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운이비리만 알고 있죠. 어떤 기억을 정화해야 되는지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얼마나 정화해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화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한두 번 해서 이 정화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일과 이 문제와 관련된 기억들이 다 정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오해예요. 네. 어떤 사안은 굉장히 사소해 보여도 몇 년씩 해야 되는 정화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를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 자체가 기대고 그런 기대도 역시가 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는 끊임없이 허들이 나오고 계속 그거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정화의 트레일러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정화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고 다행히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쌓이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은 있어요. 언젠가.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정화를 하면서 내가 기억으로 가득 차이고 넘쳐있던 그 공간이 좀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삶은 조금 수월해지고 변화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정화의 삶의 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심성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물론 계속해서 더 빈 공간을 늘려가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정화를 하나 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한 제로가 되면 우리는 살아있지 않아요.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기억 다 정화해가지고 완벽한 제로를 만들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운이피리가 조금 쉴만한 공간이 있을 정도로 나에게 빈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태의 정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화를 꾸준히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는 하나의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화하는 사람, 호호포노포노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오해 4가지를 얘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였죠. 내면을 중요시하면은 다른 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야 된다. 뭐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나보다 뭐 영적으로 열등하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오해이고 기억입니다. 네. 그리고 는 고정된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변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억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것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호호포노포노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도 오해입니다. 호호포노포노 하는 사람도 돈을 좋아할 수 있다. 좋아해도 된다. 돈이 나쁜 게 아니다. 돈에 집착하는 기억이 나쁜 거다. 아시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자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좋아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집착이 문제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정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오늘 조금 길게 촬영했네요.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200명이 되지 않아서 이벤트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200명이 되면 이벤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일로 와.